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5일이 되겠습니다. 3월 5일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NPT 협정이 발효된 날이죠. NPT 협정 하면은 이게 무슨 뭐 역전합 이런 그 말같이 되는데 NPT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핵 확산 방지 협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NPT가 발효된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1970년에 이제 발효가 됐죠. 근데 NPT 하면 우리 이 귀에 익숙한 것이 이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NPT라는 이 용어가 우리 눈에 아주 우리 귀에 이제 익숙하게 됐죠. 네. 왜냐하면 핵무기 개발하면서 이제 북한이 NPT를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NPT라는 게 있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음, 어찌됐든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핵무기 그 개발과 확산을 억제하는 이 조약 NPT의 그 이제 규제를 받는데 이것을 탈퇴를 함으로 인해서 규제를 안 받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로 인해서 이제 북한은 세계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경제적인 제재와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무기라는 무기는 갖고 있지만은 그 북한이라는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 우리의 동포들은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만큼. 얼마 전에 이제 막 집 차려놓고서 판문점에서 DMZ를 넘어갖고서 이제 귀순한 그 병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병사를 치료하다 보니까 뭐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총상 맞은 에 의한 어떤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거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 기생충을 갖고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구충약 뭐 몇 알만 먹으면은 다 퇴치가 되는 그런 기생충을 몸에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 정도는 이제 경제적으로 빈약하고 비참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뭐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NPT가 발효된 날이기 때문에 NPT라는 이 조약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과 NPT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PT 발효된 날 NPT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PT가 이제 발효가 된 날인데 우리가 NPT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NPT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핵무기 비확산 관 조약. 이건 뭐 한자만 써놨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그 줄여서는 이제 약칭 핵 확산 방지 조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Non-Proliferation Treaty, NPT. 앞에 그 세 자만 써서 NPT라고 얘기하죠. 자, 북한 우리하고 이제 상당히 이제 관계가 이제 깊죠. NPT에 관한 한. 그래서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 이렇게 이제 또 북한에서는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것과 그다음에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핵무기 금지 조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핵무기가 이제 있는데 핵무기를 이제 갖고 있는 주요 나라 하면은 뭐 미국하고 이제 소련의 뒤를 이은 이제 러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기타 뭐 영국, 프랑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핵무기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핵무기가 자꾸 확산되다 보면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 핵무기를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동결하고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핵무기 확산,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를 이제 체결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무기 개발과 핵 구축. 1966년 후반부터 미소의 타협이 진전이 되어 1967년 초에는 미소 간의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단은 뭐 이제 저때 냉전 시대니까 이때 이제 세계를 양분해갖고 서로 대립하고 있던 세력이 미국과 이제 소련이죠. 지금은 이제 소련이 그 없어졌죠. 1991년 말에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붕괴가 된 거죠. 소련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에트 연방을 줄인 말이기 때문에 그 연방이 해체가 된 거예요. 그 해체가 돼서 지금 동구권대로 다 이제 독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련의 지위를 이어받은 나라가 이제 지금의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대부분은 러시아가 이제 영토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뭐 소련의 그 수도 역할을 했던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지금 이제 수도이기 때문에 뭐 그 지위를 뭐 소련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자, 미소 초안의 심의를 맡았던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는 비핵 보유국이 비판적이었다. 아마 뭐 그랬을 거겠죠. 뭐, 야, 뭐 니네들 다 갖고 있으면서 무슨 놈의 거기서부터 뭐 비확산이냐. 핵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나라에서는 뭐좀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죠. 쟤네들은 다 갖고 있으면서 왜 정말 핵무기가 필요로 한 나라는 못 갖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게 당연하죠. 우리 입장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 그들은 문제점으로 다음을 지적했다. 핵의 평화적 이용도 금지된다는 거. 그다음에 핵 보유국의 핵 군축 의무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이제 편리하고 자기네들 유리한 위주로 이제 소 NPT 조약의 내용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핵 비핵 보유국의 핵 활동에 대한 사찰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내정 간섭을 하는 수준이다. 네. 지금 IAEA 여기 와서 이제 그 사찰 핵 사찰을 하죠. 거의 뭐 내정 간섭을 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다음에 비핵 보유국은 아무런 안전 보장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핵무기가 없으면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로부터 끝도 없이 휘둘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뭐 북한을 핵 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핵실험을 여러 번 한 걸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핵을 갖고 있는 쪽에서 뭐 온갖 그 욕설과 그다음에 협박을 해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대처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안전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핵을 안 갖고 있으면 그 안전 보장을 하려면 핵을 보유해야 되는데 핵을 보유하려고 하면 이제 NPT로부터 이런 그 협정으로부터 제약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기한이 너무 길다라는 거. 이게 일정한 그 기한을 뒀다 이제 나중에 그 기한을 철폐했죠. 무기한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영원히 핵을 못 가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려면 이 NPT를 탈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탈퇴를 보여준 그 나라라면 나라고 좀 그렇지 않은 집단이다라고 보면 그게 바로 북한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뭐 멀리 있는 그 저쪽에 있는 변방에 있는 그런 집단이라면 또 모르는데 우리하고 관련 없는 근데 바로 이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이제 있는 그런 집단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라는 건.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정치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도 없이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 위협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적절한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핵무기보다 더한 거를 개발하고 될 것 같아요.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북한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은 머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자, 미국과 소련 그리고 비핵 보유국가의 논쟁은 1968년 6월 19일 미 영소 3국이 적극적 안전보장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 발표함으로써 NPT의 구성이 완료가 됐다. 갖고 있는 자들의 어떤 그 담합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제 그렇고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거죠.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결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결의안을 채택을 한 거죠. 자, 그러나 미소 양국은 약자인 이들 비핵 보유국에게 조약을 강요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강요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1969년 6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95대 4, 기권 13으로 이 조약이 지지가 되고 결의안을 채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비핵 보유국으로서 그냥 불리하지만은 찬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는 뭔가 강요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유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핵무기 보유국인 서명국 전부와 나머지 40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이 조약의 발효는 미소의 비준서 기탁이 끝난 1970년 3월 5일 이루어졌다.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이제 이때부터 발효가 이제 된 거겠죠. 예. NPT 발효가 이제 제목이기 때문에. 예. 자, 근데 2010년 6월 현재 가맹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 보유국을 비롯한 189개국이다. 예, 참 많이도 늘어났습니다. 유엔 그 가입국이. 바로 1970년 3월 5일 날 이 NPT가 이제 발효가 되게 되는 건데, 뭐, 10번 그 줄에서 보다시피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뭐 이들, 얘는, 나머지는 그냥 뭐 끌려가는 그런 그 이제 국제 협약이, 그런 조약이 될 수밖에 이제 없었던 거죠. 자, 조약은 매 5년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이 평가 회의를 통해서 재검토가 된다. 그래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은 25년 기한이었으나, 자, 그러면은 1995년에 끝났어야죠. 그러나 1995년 5월 11일 뉴욕에서의 평가회의에서 조약을 조건 없이 무기한으로 연장을 했다.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국은 영원히 이 조약에 가입해 있는 한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탈퇴를 하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는 있죠. 그러나 189개국이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음, 특히 이제 뭐 지금 소련은 이제 붕괴되고 러시아가 돼 있지만 세계 경제를 그 주름 잡고 있는 나라들이 일단은 뭐
미국이죠. 그다음에 이제 GDP 면에서는 이제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그 나라가 됐죠. 뭐 1인당 GDP 퍼 캐피타는 뭐 중국이 낮을지 몰라도 전체 그 GDP 그 규모로 보면은 뭐 미국 다음이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러시아 지금은 뭐 어,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국력이 많이 그 이제 약화가 됐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러시아를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그 선진국, 영국, 프랑스 이런 데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그 일으킨 그런 전범 국가로 지금 돼 있어 갖고서 평화 헌법에 의해서 뭐 이런 뭐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외가 되지만 그런 일본의 산업 규모와 일본의 산업의 어떤 어떤 정도, 그 발전 정도를 봤을 때는 뭐 일본도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잠깐이면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나라예요, 사실은. 자, 어찌됐든, 그 조약의 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이 되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갖고 있는 거지만 갖고 있지 못한 나라는 영원히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조약이 돼버렸습니다. 자, NPT는 서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핵의 비확산, 핵무기 군비 축소, 그다음에 핵기술의 평화적 사용의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이거죠. 비핵상, 군비 축소, 평화적 이용. 그다음에 NPT 조약의 목적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핵 보유를 막고 핵 보유국 내에서는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 발전, 핵 실험 등을 방지하며 그다음에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체결이 된 거다라고 이제 NPT 조약의 목적을 갖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죠. 그러나 이제 탈퇴하고서 이제 핵무기를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탈퇴하지 않더라도 뭐 막무가내로 하게 되면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또 없다는 것도 문제죠. 우리나라는 1975년 4월 23일 날 86번째 정식 비중국이 되었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에 가입을 했으나 1993년 3월 12일 날 탈퇴를 선언을 했네요. 그러니까 오늘이 3월 5일이니까 약 일주일 뒤인 3월 12일 날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93년이에요. 자, 그러나 규약에 따라 탈퇴 선언 발효에 필요한 3개월이 지나기 직전인 1993년 6월 11일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서 탈퇴를 일방적으로 유보를 했다. 그러니까 6월 11일이 딱 3개월 되는 그 날이네요. 근데 조미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의 어떤 성명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일방적으로 유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탈퇴 안 하겠다라고 유보를 한 거죠. 자,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제 내부적으로는 핵무기를 이제 개발을 했던 거예요. 이후 2차 북핵 위기가 가열되던 2003년 1월 10일 유보했던 탈퇴 선언을 재발효하여 NPT에서 완전하게 탈퇴를 해버립니다. 3월 10일은 탈퇴를 선언하고 3개월 후에 탈퇴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유보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2003년 1월 10일 날 탈퇴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후에 그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하죠. 조약의 한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PT는 조약 당사국을 핵국가와 비핵국가로 구분하며 비핵국가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제조, 획득, 관리하거나 이양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반면 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이양이나 개발 지원만을 금지할 뿐이다. 뭐 이 조약 자체가 불공평한 거니까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이 뭔가 그 규제하는 내용도 서로 이제 다른 거죠. 그다음에 핵 훈축에 관한 조치나 조약에 대해서도 아무런 성과가 없으며 핵 확산 금지나 핵무기 완전한 부재도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 효력이 없다,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걸 빌미로 해갖고서 이제 비핵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를 통제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NPT는 핵 보유 국가가 비핵 국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정책에 기초하고 있으며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은 모든 가입국에게 공공연한 사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불평등 조약이 체결된 것은 어떤 경우에든 핵 확산을 막음으로써 인류와 지구의 공멸을 피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이용해 핵 강대국들이 억지로 조약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이런 게 없어갖고 너도 나도 핵무기를 만든다라면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다. 이것도 또 심각한 얘기죠. 그런 그 189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미친 지도자가 하나 나와갖고 핵무기를 발사를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또 연쇄작용으로 뭐 너도 나도 막 핵무기를 쏴대면 이제 그게 이제 핵전쟁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구도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핵전쟁으로 인해 갖고서 뭐 지하에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뭐 생쇼로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그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비핵 국가들 사이에서는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 감축을 전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이 잠재되어 있다.
불만이 없을 수가 없겠죠, 진짜. 그야말로. 게다가 조약의 비당사국들은 오히려 NPT의 틈새를 이용해서 핵국가와 비핵국가 사이에서 이익을 추구하며 핵 개발에 앞장서 왔다. 네.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은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핵실험을 하여 핵무기 개발에 성공을 하였다. 북한이 그 핵무기 그 실험을, 지하 핵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 그런지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그랬는데, 요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에요. 이제 지진 강도로 표현하는 게 큰 건 아니지만, 뭔가 안정돼 있던 이 지하 세계에 핵무기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뭔가, 질서정연하게 그, 이제 고착화돼 있던 걸 흔들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글쎄 뭐, 학문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얘기인데, 어떨 때 가끔 그런 얘기가 듭니다. 진도 4, 5 막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 옛날에는 정말 굉장히 드물었었거든요. 그런 그 지진이라는 게. 그 외에도 이란, 태국, 브라질, 독일 등은 핵 개발 의혹을 받고 있다. 근데 이제 핵 개발을 하면 이제 경제 제재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북한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이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이용해 갖고서 온갖 그 이득을 취하고 있죠. 예. 안타깝게도 또 어, 그런 위협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또 그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그런 그 의혹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의혹도 사실 뭐 우리나라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전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많이 한 그런 그 이제 판결들이 많이 있는데 그 판결을 해보면 또 가서 처벌받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얘기입니다. 24번 볼까요? NPT는 핵국가와 비핵국가 간의 차별적 구도에 세워진 조약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불평등하다는 얘기죠.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비핵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이나 핵등이 절대 금지되고 안전조치 제도에 의한 사찰을 받아야 하는 반면 핵국가들은 단지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에 노력하는 것만이 요구되고 있다. 뭐 갖고 있는 자의 어떤 권리겠죠. 횡포죠, 횡포. 대다수 비핵 국가들은 이 조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평화적 핵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으나 핵 국가들은 안전조치라는 명목으로 비핵 국가들이 모든 연구 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자국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감축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별적이고 그다음에 불평등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약의 탈퇴를 한번 볼까요? 조약의 제10조 1항을 보면 각 당사국은 당사국이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저건 우리나라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불과 한 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휴전선에 임해 있고 그야말로 북한에서 핵무기를 투하한다라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핵무기가 투하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인데 우리는 위협으로부터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럼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NPT 탈퇴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경제 제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근데 그게 또 이제 쉽지 않은 얘기죠. 그리고 또 핵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자, 각 당사국은 노동 탈퇴 통보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해야 된다. 근데 북한이 3개월 전에 그걸 한 거죠. 3개월 후에 유보를 했듯이 동 통보에는 동 국가의 지상 이익이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우리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가입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가입돼 있으나 핵 보유국인 프랑스와 중국은 미소 위주의 성격에 반발해 최초엔 가입하지 않았다가 1992년이 되어야 가입을 했다.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쿠바 등 미가입국으로 남아있다. 저 나라들 다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거나 뭐 그런 의도가 있는 나라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도 잠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NPT 탈퇴는 1993년 3월 12일고 북한은 1993년 3월 12일과 3개월 후에 유보를 했다가 2003년 1월 10일 탈퇴를 선언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탈퇴가 됐죠. 그리고 핵무기 실험을 2006년인가 하게 되죠. 6년인지 7년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 조약에 가입된 비핵무장 국가만을 대상으로 원자력 시설 감시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진짜 그야말로?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안 한다는 얘기죠. 뭐 거절하는 거니까 NPT 이제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탈퇴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러나 그럴 경우에 이제 엄청난 경제적인 지재를 받게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북한은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았는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쪽 나라는 꼭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지금 뭐 인도만 하더라도 워낙 이제
땅도 넓지만은 인구가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죠. 파키스탄은 뭐 옛날부터 이제 뭐 그렇게 해왔고,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묘해요. 보면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밥 먹는 그 식탁 구조가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누구 말 맞다나? 노아의 대홍수 때 어, 그 서로 갈라지게 된 민족이 바로 한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이전에는 같은 민족이었다. 이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지는 한 문제부터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바로 NPT 파교 또 탈퇴, 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